여기에서 본 다음에 여기로 갈 거야. 펭귄은 너무해. 조리 존 글. 레인 스미스 그림. 아우, 배가 볼록 나왔네. 일어날 시간이야? 벌써? 소리가 꽁꽁 얼었어. 쟤네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지난밤에 눈이 또 왔네. 난 눈이 싫어. 너무 눈부셔. 아, 배고파. 물고기를 먹고 싶어. 물고기들 다 어디 갔지? 야, 물고기야, 이리 와. 오늘 바닷물은 왜 이리 짠 거야? 그런데 나는 왜 자꾸 가라앉지? 돌멩이처럼. 여긴 너무 캄캄해. 춥고 무서워. 바다 표범. 범고래. 으악, 상어. 바닷속은 대체 왜 이래? 난 잡아먹히는 거 싫어. 배도 고프고 얘가 발도 얘를 아프고. 먹고 싶어하고 얘가 얘를 먹고 싶어하고 얘가 얘를 먹고 싶어해. 이게 뭐야? 난 왜 맨날 뒤뚱뒤뚱 걷는 거야? 바보같이. 나도 날 수 있으면 좋겠다. 난 못 날아. 왜 다들 똑같이 생겼지? 나도 똑같아. 엄마? 넌 누구니? 아빠? 아빠라니? 누구 아빠? 너무 힘들어. 난 어떻게 살아야 해? 내 걱정은 누가 해주냐고. 예, 펭귄아. 네? 오늘 좀 힘들었구나. 하지만 펭귄아, 주위를 둘러봐. 바다에 비친 산이 그림처럼 아름답지 않니?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니? 내 등을 어루만져주는 따사로운 햇볕이 느껴지지 않니? 너를 좋아하는 친구 펭귄들이 얼마나 많니? 맞아, 어떨 땐 조금 힘들기도 해. 우리 모두 힘든 순간들이 있단다. 바다코끼리도 북극곰도 고래도 펭귄도 모두 그래. 하지만 펭귄아, 난 내 삶을 다른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거야. 아마 너도 그럴 거야. 너도 어느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은 너만의 삶이 있다는 걸 깨달을 테니까. 부디 잘 생각해봐, 펭귄아.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저 바다코끼리는 대체 누구지? 모르는 사이인데 왜 말을 걸지? 왜 나한테는 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바다코끼리는 펭귄을 이해 못해. 휴, 그래. 어쩌면 바다코끼리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쨌든 난 산이 좋으니까. 바다도 좋고 하늘도 좋아. 그래, 친구와 가족도 있어. 맞아, 난 펭귄이야. 여긴 내 집이고 어쩌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부리가 꽁꽁 얼었어. 밤이야? 벌써? 끝. 펭귄은 너무해. 투덜쟁이 펭귄이었구만. 펭귄은 너무해. 벌써 아침이 한 다음에 벌써 원래 밤이 제목이 됐어. 뭘까? 펭귄 프로블럼즈야. 펭귄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 펭귄한테. 이거 다 들어가 있다. 개구리가 옷을 입어요. 조나단 런던글. 조나단? 조나단이네. 프랭크 렘키위츠 그림. 이름이 그림인가 봐. 이름이 조나단이네. 우리 친구랑 똑같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눈이다! 눈이야! 개구리는 신나서 외쳐댔죠. 눈밭에서 놀고 싶어요. 다시 자라 얘야, 엄마 개구리가 말했어요. 개구리는 겨울 내내 자야 하는 것도 모르니? 눈이 녹으면 일어나렴. 싫어요, 싫어. 개구리가 소리쳤어요. 전 안 자요. 안 잔다고요. 밖에 나가 눈밭에서 놀고 싶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양말을 신었어요. 쭉. 장화를 신었어요. 쑥. 모자를 썼어요. 폭. 목도리를 둘렀어요. 휙. 장갑을 꼈어요. 쏙.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눈밭을 뛰어다녔어요. 팔짝 팔짝 팔짝. 개구라! 엄마 개구리가 불렀어요. 왜요? 개구리가 외쳤어요. 까먹고 안 입은 게 있잖니? 개구리는 밑을 내려다 보았어요. 에고고! 개구리가 소리쳤어요. 바지 입는 걸 까먹었네. 개구리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팔짝 팔짝 팔짝. 장갑을 벗었어요. 목도리를 풀었어요. 모자를 벗었어요. 장화를 벗었어요. 하지만 양말은 그대로 두었지요. 그리고 바지를 입었어요. 찍. 다시 개구리는 장화를 신었어요. 쑥. 모자를 썼어요. 폭. 목도리를 둘렀어요. 휙. 장갑을 꼈어요. 쏙. 개구리는 다시 밖으로 나가 눈밭을 뛰어다녔어요. 팔짝 팔짝 팔짝. 개구라! 엄마 개구리가 불렀어요. 왜요? 개구리가 외쳤어요.
까먹고 안 입은 게 있잖니. 개구리는 밑을 내려다보았어요. 에고고. 개구리가 소리쳤어요. 윗옷 입는 걸 까먹었네. 외투도 엄마 개구리가 덧붙였어요. 개구리는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팔짝팔짝팔짝. 장갑을 벗었어요. 목도리를 풀었어요. 모자를 벗었어요. 하지만 바지랑 장화랑 양말은 그대로 두었죠. 그리고 윗옷 단추를 채웠어요. 톡톡톡. 그러고 나서 외투를 걸쳤어요. 적, 모자를 썼어요. 복, 목도리를 둘렀어요. 휙, 장갑을 꼈어요. 쏙. 그러고는 다시 밖으로 나가 눈밭을 뛰어다녔어요. 팔짝팔짝팔짝. 개구라! 엄마 개구리가 불렀어요. 왜요? 개구리가 외쳤어요. 까먹고 안 입은 게 있잖니. 개구리는 밑을 내려다 보았어요. 장갑은 끼고 있었어요. 목도리도 둘렀어요. 외투도 걸쳤어요. 윗옷도 입었어요. 바지도 입었어요. 장화도 신었어요. 양말도 신었어요. 개구리는 손을 위로 올려 머리를 만져보았어요. 그래요. 모자도 쓰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빼먹었을까요? 속옷을 안 입었잖니. 엄마 개구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참. 개구리의 초록색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개구리는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팔짝팔짝팔짝. 장갑을 벗었어요. 목도리를 풀었어요. 외투를 벗었어요. 윗옷 단추를 풀었어요. 바지 지퍼를 내렸어요. 장화를 벗었어요. 양말을 벗었어요. 하지만 모자는 그대로 두었지요. 그리고 긴 내복을 입었어요. 쭉 착. 개구리는 양말 한 짝을 신었어요. 쭉. 장화 한 짝을 신었어요. 쑥. 장갑 한 짝을 꼈어요. 쏙. 그러고는 나머지 장갑 한 짝도 끼려다가 톡 떨어뜨렸어요. 개구리가 말했어요. 졸려. 그래서 개구리는 다시 자러 갔답니다. 쿨쿨쿨쿨쿨. 잘 자 개구라. 끝. 한여름에 한겨울 책을 읽고 있네. 이상한 손님 백희나. 잠깐만. 비오는 오후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누나 나 무서워. 같이 있어도 돼? 누나 바빠. 혼자 놀아. 나도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날 제일 좋아하고 언제나 함께 놀 그런 동생. 향아. 또 넌 누구니? 천달록. 집에 가고 싶어. 천달록? 너희 집이 어딘데? 저기 하늘 위. 구름 위를 타고 왔는데 없어졌어.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좀 불쌍하다. 너 이거 먹을래? 천달록은 배가 고팠던지 커다란 빵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뿌, 우, 우, 우. 그리고 아주 요란한 방귀를 뀌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왜 나한테 그런 걸 먹였죠? 달록이 얼굴이 시뻘개졌다. 으아, 갑자기 부엌이 타는 듯 뜨겁다. 너무 더워 숨이 잘 안 쉬워진다. 누나가 허둥지둥 냉장고 속을 뒤지더니 소리쳤다. 아, 있다 아이스크림. 이거라도 줘봐. 달록이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그러자 우리 집 부엌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어도 돼? 달록이는 대답도 듣지 않고 냉장고로 달려가더니 달걀을 꺼내왔다. 저 안에 달걀이가 있었죠.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달걀이는 뭐든지 잘 찾아주거든. 달록이도 어쩔 수 없는 아기였다. 달걀이 무슨 수로 집을 찾아준다고. 어휴, 깨뜨렸잖아. 달달달. 아, 저건 다 달걀 귀신. 달걀 귀신. 아니, 달걀이는 잠시 허공을 맴돌다가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누나, 달걀이가 구름을 찾아주려나 봐. 아! 야, 빨랑 일어나. 놓치겠어. 구름 있다. 달걀이가 구름을 찾았죠. 달록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달걀이가 찾아낸 것은 구름이 아니었다. 누나, 돈 있어? 달록이가 소리쳤다. 맞아. 응. 달걀이라 그랬어? 달록이는 분홍색 솜사탕을 골랐다. 갑자기 안개가 가득 꼈다. 분홍색 안개였다. 누나, 아무것도 안 보여. 집에 어떻게 가지? 달걀아, 또 어디 가? 휴, 달걀이가 이번엔 진짜로 집을 찾아줬다. 그런데 달록이가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달래봐도 소용이 없었다. 우르릉 쾅. 이거 잠투정 아니야? 이 녀석 졸린가 봐.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이러다 다 잠기겠어. 달걀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노래였다. 노래를 들으니 잠이 쏟아진다. 항. 달걀이가 노래를 불렀어. 와, 달록이가 뭔가 좋은 꿈을 꾸나 보다. 띵동, 실례합니다. 저는 천알록이라고 합니다. 여기 무지개가 떴던데 혹시 제 동생 못 보셨나요? 제 동생을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달록이는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누나, 나 달록이가 벌써 보고 싶다. 응, 나도.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끝. 나와 발레 학교. 안드레아 호이역 지음. 곰돌이가 없어. 오늘 아침에는 평소와 달리 아빠가 파울을 깨웠어요. 파울 일어나봐. 엄마가 많이 아파. 오후에 네가 마틸데를 엄마 방에 가봐. 곰돌이. 발레 학교에 데려다 줘야겠다. 파울이 하품을 하며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그냥 오늘 하루 빠지면 안 돼요? 안 돼. 이번 주말에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있어서 연습하러 가야 해. 아빠가 말했어요. 호두까기 인형이요? 파울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유명한 작품 말이야. 너도 아마 알 거야. 아무튼 마틸데가 오늘 연습에 빠지면 안 돼. 그럼 할 수 없죠 뭐. 파울이 다시 하품을 하며 말하고는 베개로 귀를 막았어요. 마틸데가 꽃의 왈츠를 크게 틀어놓고 요정처럼 춤을 추면서 온 집안을 돌아다녔거든요. 아빠는 파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바로 출근했어요. 오후에 파울은 마틸데를 데리고 발레 학교를 찾아갔어요. 지금 몇 시야? 수업 시간에 늦을까봐 조바심을 내며 마틸데가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아직 충분해. 파울이 다정하게 말해주었어요. 탈의실에서 마틸데는 발레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발레복은 몸에 꽉 조이는 옷이에요. 튜튜라고 부르는 치마는 길이가 무척 짧아요. 그래야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선생님이 볼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에 얼굴을 덮어도 안 돼요. 오빠, 나 머리 묶는 것 좀 도와줘. 파울이 쩔쩔매며 마틸데의 머리를 묶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마틸데는 토슈즈라고 부르는 발레 슈즈를 신었어요. 발레를 할 때에는 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토슈즈는 발에 꼭 맞는 것을 신어야 해요.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나자 마틸데가 서둘러 연습실을 찾아갔어요. 파울이 처음 가본 연습실은 무척 신기했어요. 무용하기 좋게 널따란 데다 한쪽 벽이 온통 거울로 되어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자세를 맞게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래요. 몸의 균형을 잡게 도와주는 바라고 부르는 가로막대도 있었어요. 학생들은 황새처럼 한 발로 서서 몸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했어요. 오빠는 키가 크니까 위에 있는 발을 잡고 연습해봐. 마틸데가 말했어요. 파울은 한 발로 서 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틸데는 잘했어요. 발레를 가르치는 나디네 선생님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틸데, 오늘은 오빠랑 같이 왔구나. 오빠도 같이 할래? 에이, 싫어요. 파울이 말했어요. 파울은 발레는 여자들이나 하는 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떤 사내아이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곧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려운 동작을 할 때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렇게 근육을 푼 다음 아이들이 기본 자세를 취했어요. 기본 자세는 발레를 할 때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팔과 다리로 그리듯이 움직여 만들어요. 플리에, 땅듀, 선생님의 구령이 연습실에 울려 퍼졌어요. 발레 동작들은 모두 프랑스어예요. 발레가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모두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고 꽃의 왈츠를 다시 연습해보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어? 그랬대. 그때 옆방에서 흥겨운 음악 소리가 나서 파울은 살그머니 연습실을 빠져나갔어요. 발레 학교에는 아이들이 나이에 따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전 발레는 물론이고 현대무용이나 재즈댄스, 탭댄스 같은 것도 가르치지요. 파울은 연습실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봤어요. 나중에 훌륭한 무용수가 되려면 일찍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나 봐요. 학생들이 무릎을 구부리고 윗몸을 깊이 숙이며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마틸데의 수업이 끝났어요. 내일은 총연습을 하는 날이니 머리를 예쁘게 하고 저녁 6시까지 오페라 극장으로 오는 거야. 알았지? 절대 늦으면 안 돼.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 말하고는 어린아이들을 보며 인사했어요. 안녕 꼬마 생쥐들. 파울과 마틸데는 함께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마틸데는 발레 음악을 틀었어요. 아빠가 어땠냐고 물었어요. 축구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파울이 말하자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구와 발레를 함께 묶어서 하기도 해. 몇 년 전에 축구 발레 공연을 본 적이 있지. 아빠가 상자를 뒤적이더니 낡은 팸플렛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비록 공은 없었지만 무용수들이 토슈즈를 신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마치 축구 경기를 하는 것처럼 춤을 췄단다. 파울은 축구 경기에서 이겼을 때 펄쩍 뛰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발레를 하면서 그렇게 높이 뛰려면 근육이 튼튼해야 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처럼 가볍게 뛰어야 하지요. 파울은 왠지 발레 무용수들이 운동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튿날도 여전히 엄마가 몸이 안 좋아 파울이 다시 마틸데를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마틸데는 몹시 흥분했어요. 파울은 오페라 극장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무대 미술 일을 하던 곳이거든요. 마틸데 오늘도 오빠랑 같이 왔구나. 마침 잘 됐다. 병정으로 나갈 아이가 오늘 못 온다고 해서 걱정하던 참인데 내가 대신 한번 해볼래? 선생님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파울에게 물었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전 연습도 안 했는데. 파울이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군인처럼 그냥 따라하면 돼. 이렇게. 선생님이 몇 개의 동작을 보여주었어요. 파울은 자기가 맡은 대사가 있는 줄 알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발레는 대사 없이 동작과 무용으로만 기분을 표현하는 거래요. 파울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무대 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에요? 파울이 물었어요. 클라라라는 애가 삼촌한테서 성탄절 선물로 받은 호두까기 인형의 이야기야. 밤 12시가 되면 선물들이 살아나는데 호두까기 인형이 병정들과 함께 나쁜 생쥐대왕에 맞서 싸워. 그때 네가 무대에 나가는 거야. 저기 오늘의 주인공 프리마돈나 클라라가 오는구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기에 음을 맞춘 다음 지휘자가 신호를 보내면서 총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을 받고 무척 좋아하면서 기쁜 마음을 춤으로 표현했어요. 발레는 기쁨, 걱정, 분노, 사랑과 같은 감정들을 무언국을 하는 것처럼 모두 몸으로만 표현해요. 예를 들어 까치발을 하고 종종 걷는 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나타내고 펄쩍펄쩍 뛰는 것은 기쁨이나 강한 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차이콥스키의 전투 음악을 연주하자 생쥐들과 병정들 사이에 작은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파울도 다른 병정들과 함께 무대로 나가 열심히 싸웠지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다음 동작을 어떻게 할지 모두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각자 자신이 맡은 배역에 따라 동작을 미리 정해 오랫동안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파울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있을 때 무대에 있는 자기를 관객석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전투가 끝나자 클라라의 호두까기 인형이 왕자로 변했어요. 왕자가 클라라와 함께 둘이서 추는 무용인 파드되를 췄어요. 우아하고 부드럽게 두 사람이 무대 위를 훨훨 날아다녔지요. 이윽고 왕자가 클라라를 마법의 세계로 데리고 가 눈의 여왕을 만나고 달콤한 과자나라 요정도 만나게 해주었어요. 무대가 순식간에 바뀌더니 과자로 된 큰 성이 나타났어요. 물론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과자였지요. 무대 위에는 맛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많았어요. 파울은 어디선가 솜사탕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입에 침이 고였어요. 마지막 결말 부분에 요정이 나와 클라라가 왕자를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춤을 췄어요. 그때 마틸데가 꽃의 왈츠에 맞춰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무대로 나왔어요. 클라라, 삼촌, 호두깎이 인형, 병정, 생쥐, 왕자, 눈의 여왕, 그리고 과자나라의 요정, 꽃으로 분장한 소녀들. 파울은 누가 누군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무용은 참 아름다웠어요. 클라라가 혹시 이게 모두 꿈은 아닌지 확인해보는 모습을 끝으로 총 연습이 끝났어요. 아빠가 두 사람을 데리러 왔을 때 마틸데는 골아 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엄마도 괜찮아져서 모레 실제 공연이 있을 때에는 올 수 있대요. 그럼 파울은 혹시라도 대신 무대에 오를 경우를 대비해 연습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끝!